항상 서예가 이 시대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칼라풀을 하지 않다는 거예요. 칼라 시대잖아요. 이건 영상 시대고 칼라 시대고 그러는데 칼라풀하지 않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접근이 좀 어려워요.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여기고 고차원적인 어떤 서예적인 느낌을 이해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조금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의 일환으로 제가 서양화적인 재료, 이 시대니까 서양화 재료를 한번 써보자 생각을 했죠. 그래서 서양화시는 김부겸 선생님 그 화실에 놀러 갔더니 아주 재미있는 재료를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거칠면서도 이런 색으로 표현되지 않은 또 다른 맛이 있는 그런 것 재료를 써서 그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이제 그걸 알려줘서 나도 이걸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건 붓으로 쓴 게 아니고 서양화 나이프로 이렇게 근다고 해서 서양화처럼 계속 덧칠을 하고 덧칠하고 이건 저 성격에 좀 안 맞고 이렇게 한번 쭉쭉 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으로 웃어요라고 써봤죠. 웃어요.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우찌요라고 썼다가 우찌요는 조금 오만한 것 같아서 웃어요 하고 써봤습니다. 웃는다는 것이 내가 좋아서 웃으면서 가지요. 세상은 항상 그러잖아요. 자기가 좋아서 가는 거잖아요. 그렇지만 결국은 그 연결고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웃음이 돼야지 혼자 웃는 것만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죠. 혼자 웃는 것은 물론 자기 그 내면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. 근데 관계 속에서 그런 기쁨을 나누어야 정말로 세상을 또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은 재미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혼자 나만 알고 간다 이것은 예술의 고차원적인 면 이런 것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대중과 호흡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얼마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걸 이제 한자로는 자이라고 그러죠. 자 스스로 자자 기쁠 이자. 스스로 기쁜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내면에서 이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기쁨은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희열을 표현한 것이고 즐거움은 외부로부터 도는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기쁠 열자 기쁨을 우선 제1로 하고 그 다음에 즐거움은 더불어 같이 하는 거다.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먼저 자의, 스스로 기쁜 거, 내면에 독서를 하면서 즐겁고 또 글씨를 써서 자기 표현을 하면서 즐겁고 내가 하늘과 교감을 하는 어떤 수행을 해서 우주와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런 체험을 기쁨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여겼죠. 근데 요즘은 너무 감각적이에요. 그래서 내가 기쁨보다는 즐거움을 찾죠. 즐거움. 게 누가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인가. 이게 문화라는 것도 전부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즐거움을 찾기보다 좀 더 기쁨을 찾는 우리가 좀 되돌아가 보면 어떨까. 기쁨을 찾는 시대에 우리가 기쁨의 어떤 깊이, 이게 즐거움의 깊이를 좀 느끼는 그런 것들을 조금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작년에 처음 시도했는데 어려움이 뭐냐면 저는 서양화 그 색채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글씨가 어떤 체조 선수가 한번 보여주는 거 또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한번 이렇게 탁 하는 그 기술, 고난도 기술 이런 것들이 서예적인 표현이라면 이것은 배경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
그 배경을 만들기가 참으로 어렵다. 색깔을 쓰는 것이 참으로 어렵구나.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좀 해야 되고, 배경도 어쩌면 내가 원하는 배경, 내가 원하는 색감, 내가 원하는 뭔가 표현성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. 그런데 그러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지 않나. 그래서 배경은 제가 서양화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경지인 것 같고, 그 위에 표현된 글자들을 문자 추상이라는 이름으로 더 색감으로 이렇게 좀 추상적인 느낌을 더 낼 수 있겠구나. 또 글씨가 만약에 하얀 화면에 그냥 뭐 검정이나 회색으로 확 간다면 그것은 산뜻한 느낌을 있는데, 이 그림과 같이 오래된 시골의 어떤 낡은 대문에 쓰여 있는 웃어요라는 그런 느낌. 예? 그 우리가 아주 어렵고 힘들고 막 삶에 치열하게 살면서도 대문에만큼은 웃어요라고 써 있는 그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고자. 이렇게 우리가 대문에 예전에 개조심 뭐 이렇게 썼잖아요. 그러듯이 이런 낡은 것에도 한번 이런 느낌을 한번 줘보자. 이런 느낌도 저는 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작년 11월에 전시에 이제 처음으로 선을 보였죠. 네. 그래서 서양화 하시는 분들 중에 한두 분 뭐 또 아주 좋다, 이게 좋아해 주시는 분이 있고, 그래서 올해는 이런 작품들을 좀 캔버스에다 하는 작품들을 좀 양을 늘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약간의 가필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, 또 색을 정해서 입체도 조금 만들 수도 있고, 한 번에 안 되면 이게 한 번에 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좀 덜죠. 이미 저는 이 작품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, 다만 이게 더 거친 질감이라든가 서예보다, 또는 복잡성, 시간의 복잡성, 이런 것들을 시각적 표현의 복잡성을 더 줄 수 있는 면에서 재미도 있어요. 지금도 제가 하는 서예 자체로도 어른들 일부 또 서예가들은 저게 무슨 서예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분들의 생각이 옛날 어떤 서예라는 관념, 이런 것에서 벗어나면 서예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,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이 시대니까 이 시대 재료로 이 시대의 서예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, 또 조형적으로나 서예적인 느낌, 진짜 서예가 뭐냐, 우리가 본질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그 표현이 서예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 그게 서예지, 그게 서예가 아닐 이유가 없다. 근데 요즘 켈리라고 사람들이 해서 마치 손으로 조금 예쁘게 쓰는 글씨를 서예라고 하는, 물론 그분도 서예라고는 할 수는 있어요. 그러나 서예의 본질은 획맛과 깊은 정신세계의 표현이지, 그렇게 그냥 표현주의적인 게 표현의 어떤 일시적인 그냥 쉽게 좀 보기 좋게 쓰는 그런 것들하고는 좀 다르다. 그러니까 켈리가 예쁘면서도 그 어떤 디자인적 요소의 느낌이 조금 가는 그것도 서예라고는 할 수 있지만, 거기에 품격이라든가 내면의 깊이라든가 이런 것의 표현은 도저히 요새 좀 어렵지 않느냐, 그게 서예다. 그런 관점에서 나는 이것도 저는 좀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하고 싶습니다. 제가
벌써 20년 전부터 전주시에 제안을 했어요. 전주시의 그 시민교육 아카데미에 그런 걸 하자. 또 강연 전주인문학을 하자. 뭐 연예인들 초청해서 하루씩 강의하고 웃고 이렇게 하는 강좌가 있었는데, 물론 그것도 뭐 시민을 위해서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시군에서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. 근데 전주만 할 수 있는 걸 쌓아가는 것, 이게 나는 중요하다. 그러니까 전주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해서 그 전주 인문학을 하자 해서 교육적일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교육성, 시대가 또 뭐 계몽성 이런 걸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알 것은 알고 놀아도 너무 허망히 놀지 말고 할 일을 하면서 놀자 하듯이 뭔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 문화에 관한 그런 아주 기본적인 우리 생활 문화를 나는 해서 전주인문학을 만들자, 이걸 제안을 했었고 그 프로그램을 짰었고 다 몇 노력을 했죠. 그렇지만 그것도 또한 시기가 아닌 듯이 누구도 거기에 공감하지 않는 거죠. 웃는다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즐겁게 이렇게만 찾지 말고,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천 사람이 다 좋아, 다 세상 사람들 여기야 좋아, 이렇게 하지 말고,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좋기만 한 거냐. 진짜 좋은 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공부를 하고 저런 사람들까지도 좋아, 역시 좋아.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왜 좋다고 했을까?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고 했을 때 그분이 말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아는 거죠. 그분은 한 바퀴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씀과 원점에서 하는 말은 다르다는 것을 좀 인정하는 세상.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로 재미있는 웃음 또 그렇지 않을까. 선진국은 기준을 창출하는 겁니다. 웃음의 삶에서 선진적인 생각 이런 것들도 웃음을 내가 정말로 창조하는 그런 것을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깊이 있는 웃음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.